네, 이번 시간에는 음극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차 전지 양극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음극재의 경우에는 2차 전지 그러니까 그 양극재와 반대로 얘네들이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충전의 경우와 방전의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양극과 음극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양극에서 이제 충전의 경우에는 양극에서 그 음극으로 리튬 플러스랑 일렉트론이 나와서 음극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방전에서는 반대로 리튬 이온과 그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음극과 양극이 충전과 방전에서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네가 음극 반응이 소재가 충전될 때 양극에서 음극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리튬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얘네들이 방전할 경우에는 리튬을 방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자, 전극 반응의 경우에도 보면은 얘네들 반응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음극재의 경우에는 얘네가 전자랑 리튬 이온을 제공하는 반응, 그 다음에 양극재의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전자랑 리튬을 자발적 산화를 통해서 이제 지금 얘 같은 경우 방전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방전 반응에서 얘네가 그 음극재가 원래 리튬이 들어있는 충전을 통해서 얘네가 리세이션이 된 애들에서 다시 전자와 리튬 이온을 제공을 하여서 양극재 쪽으로 얘네가 전자와 리튬 이온을 제공을 받는다. 그럼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방전에서는 산화가 되고, 그러니까 음극은 산화가 되죠. 언제? 그 방전에서.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양극은 환원이 됩니다. 양극은 왜냐하면 리튬 그 전하를 받기 때문에 양극은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은 얘네가 그 리시에이션이 된 카본이 다시 리튬을 내놓고 그 전자를 내놓아서 다시 카본으로 돌아가는 이 반응이 그 전극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카본을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흑연을 쓰기 때문에 카본을 썼지만은 꼭 탄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음극재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음극 활물질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를 이제 적어놨습니다. 먼저 리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흑연이 있고, 그 다음에 흑연이랑 비슷한 계열로 코크스가 있고요. 얘네들이 실리콘이 있고, 그 다음 주석 틴이 있게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론 용량이 큽니다. 여기서 가장 큰 게 리튬이고, 리튬의 경우에는 거의 한 3,800.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큰 애가 그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의 경우에는 4,200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면은 g당 얼만큼 나오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네가 g당 얘네들이 뽑아내는 그 용량이 리튬이 3,800이고 실리콘은 4,200. 그러니까 실리콘의 경우에 굉장히 큰 그 용량을 뽑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얘네가 뽑아낼 수 있는 유효 용량의 경우에는 리튬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론 용량은 그렇지만 유효 용량이라고 이야기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리튬을 거의 사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유효 용량을 리튬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얘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실리콘의 경우에는 거의 1000, 그 다음에 주석은 한 700, 그 다음에 코커스는 뭐 한 170, 그 다음에 흑연은 360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여기서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현재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서 유효 용량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게 돼 3000 이상으로 되게 크게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리튬의 삽입이 되는 평균 전위의 경우에는 거의 0에 이제 바닥에 가깝죠. 예를 들어서 리튬 자체의 경우에 0이고 그 다음에 실리콘 0.16, 흑연 0.1 이런 것처럼 굉장히 바닥에 이렇게 쫙 깔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의 진 밀도의 경우는 거의 0.535, 그 다음에 흑연 2.2, 그 다음 주석 7.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 밀도가 리튬 자체로서는 별로 크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얘네 자체가 가벼우니까, 가벼운 애들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그 음극재에 대해서 나열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그 뭐 리튬 LTO라고 해서 리튬 타이타늄 옥사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실리콘 옥사이드, 그 다음에 흑연 그라파이트, 그 다음에 틴 옥사이드, 그 다음에 나이트라이드 계열이 있고요. 그러니까 메탈 나이트로전 컴파운드라고 하는 것들이 나이트라이드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나이트로전이 들어간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SN 타입 얼로이라고 해가지고 틴 옥사이드, 뭐 틴, 그 다음에 코발트 옥사이드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 타입의 얼로이라고 해서 실리콘과 다른 애들이 같이 얼로이가 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리튬 메탈, 그 다음에 실리콘 카본 컴포짓 해서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상용화된 그 활물질로서는 여기 보면은 양극 활물질이 아니라 음극 활물질이 되겠습니다. 상용화된 음극 활물질로서는 상용화된 음극 활물질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탄소질, 흑연, 그 다음에 실리콘 틴 이런 애들이 있겠다. 그리고 얘네들의 경우에는 원가의 한 10% 정도 차지하고요. 사실은 원가는 음극보다는 양극이 더 크게 차지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음극재의 요건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먼저 뭐 금속 리튬 전이에 근접한 전이, 그다음에 고에너지 밀도, 그다음에 뛰어난 충방정 안전성, 그다음에 고속 충방전에 견딜 수 있는 안전성 보장, 이런 것들이 우선 간단히 우리가 음극재가 가져야 할 요건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우선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우리가 그 음극 활물질이 가지고 있는 반응이 4개의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 다뤄볼 거는 한 3개 정도 다룰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뭐 요 3개 정도로 우리가 다룰 예정이지만은, 크게 우리가 그 음극 활물질의 반응이다라고 한다면은 4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가장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흑연이죠. 흑연 중심으로 하는 얘네의 그 반응 메커니즘이 뭐가 있냐면은 삽입 탄립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삽입 탄립이라고 하면은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얘네가 층상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흑연이 층상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안으로 지금 리튬이 들어갔다가 이제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이러한 그 삽입 탄리를 하는 것들이 그 첫 번째 반응 메커니즘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낮은 그 포텐셜에서 리튬, 그러니까 리세이션이 된 그 흑연이 다시 카본 또는 그 이런 식으로 그 리튬 이온과 그 전자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삽입 탄리 반응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용융 탈합금의 경우에는 얼로잉 디얼로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터컬레이션 디인터컬레이션, 얘는 다 기본적으로 리시에이션 딜리시에이션인데 얘네들이 그 리시에이션이 되는 걸 우리가 충전이라고 하고 딜리시에이션 되는 것을 방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음극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얘네들이 리시에이션 딜리시에이션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 얘네가 리시에이션 딜리시에이션이 되냐라고 한다면은 삽입 탄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용융 탈합금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얘네들의 각각의 금속에 따라서 달라지는 메커니즘이 되겠다. 자, 그래서 그 얼로잉 디얼로잉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다음과 같은 이런 얼로잉 그 리튬과 얼로잉을 그 합금을 형성할 수 있는 애들, 그래서 리튬과 그 전자가 만나서 다음과 같은 리튬과의 합금체를 형성을 하느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얘네가 빠져서 그 리튬으로 다시 분리되느냐를 가지고 얼로잉 디얼로잉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버전 반응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옥사이드가 많아요. 옥사이드가. 그러니까 메탈 옥사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얘네가 컨버전 반응을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메탈 옥사이드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메탈 옥사이드와 그 다음에 얘네들이 리튬과 그러니까 메탈 옥사이드와 리튬과 만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좀 잘못됐네요. 그 MgXY 이렇게 되겠죠. MgXY 얘네가 이렇게 붙어서 MgXY 이런 식으로 돼서 얘네들이 그 거기에 해당하는 그 리튬을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그 얘네들이 여기에 있는 그 메탈은 다음과 같이 리덕션이 되고 여기에 있는 X와 리튬이 결합하여서 Y의 리튬 X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그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전환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보통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금속이 리덕션이 되고 그 다음에 리튬 옥사이드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리시에이션에 의해서 얘네가 이제 리튬이 들어감에 의해서 리튬과의 그 얘네가 금속이 환원이 되고 리튬과의 옥사이드 복합체가 많이 형성이 되고요. 리튬이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메탈이 다시 산화물로 그 복귀를 하고 리튬 옥사이드가 다시 리튬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전환 반응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치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치환 반응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뭐 이러한 그 인듐 SB 그 다음에 카파 SB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네가 그 MN이에요. MN 리튬이 용융체라고 하면 인듐 SB도 되고 카파 SB도 되는데 리튬과 이런 MN이 만나서 얘네가 리튬 MN이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다시 이제 딜리시에이션이 되면은 원래 있는 MN으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이러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 이런 각각 그 삽입 탈리, 용융 탈합금, 그다음 전환 반응, 그다음 취환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네 가지 그 응급 활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잠깐 쉬었다가 그 응급 활물질이 가져야 할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먼저 자 우선 그러면 우선 응급 활물질이 갖춰야 될 조건까지 우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요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리튬 금속,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합금계, 그 다음에 화합물계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각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응급 활물질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 활물질이 갖춰야 할 조건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표준 전극 전이가 낮아야 된다. 얘네가 표준 전극 전이가 낮아야 된다. 자, 그래서 얘네가 전극 전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뭐가 커진다? 반응 전이, 그러니까 양극과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반응 전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얘네 셀에서 어떤 전압을 제공한다? 높은 전압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겠다. 양극과 더불어서 높은 전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표준 전극 전이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자, 두 번째, 그 얘네가 그 구조 변화를 발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리시에이션이 되고 디리시에이션이 되잖아요. 리튬과 반응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흑연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들어가서 그 조금 그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 스트레인을 받아서 스트레인이 좀 있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변형률이 별로 크지는 않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다른 그 메탈 옥사이드라든지 아니면 용융체 이런 애들은 구조 변형이 되게 크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리튬과 반응에 의해서 구조 변화가 별로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다. 자, 그래서 반응의 가역성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 얘네들의 수명 특성이라고 하면은 사이클 특성을 보통 수명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네들이 그
그 길게 얼만큼 충전 방전 동안 얘네들이 캐패시티 페이딩이 없이 계속 일정하게 갈 수 있느냐, 이걸 보통 이제 사이클 특성, 수명 특성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반응의 가역성이랑도 같이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비가역적인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명 특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엔 얘네들이 어디서 시작된다? 충방전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서 구조 변형이 일어나는데, 구조 변형이 가역성에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 변형이 되는 거는 좋은데, 구조 변형이 되더라도 얘네들이 가역성이 변하면 안 되는데, 얘네들이 가역성이 같이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명 특성이 같이 변해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런 구조 변화에 의해서 수명이 안 좋아지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그 장기간 이제 사이클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얘네가 리튬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 리시에이션 딜리시에이션에 따라서 얘네들이 구조가 변형이 되는데, 그렇게 조금씩 구조가 변형이 되든 크게 구조가 변형이 되든 어쨌든 구조가 변형이 돼요. 근데 구조가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반응의 가역성에는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가역적인 용량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가역적 용량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계속 그 비가역적 용량이 없으니 가역적으로 충전 방전이 계속 일어나서 사이클 특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응 중에 구조 변화가 적으면 제일 좋아요. 적거나 아니면은 그 구조 변화에 의한 가역성이 보장이 되거나, 그러니까 구조적 가역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 그 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역성이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구조 변화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원 구조로 얘네들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구조 변화에 의해서 얘네들이 가역성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높은 반응 가역성, 결국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얘네들이 가역성이 그 구조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거에 의해서 그 사이클 효율이 결정이 되는데, 충전과 방전의 그 용량의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얘네들이 반응 효율이 그 굉장히 높은 게 좋다. 그래서 충방전 효율이 100%가 가장 이상적인 효율이 되겠고, 그래도 보통 이제 99% 이상이면은 충방전 효율이 좋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온 확산 속도, 그 음극 내에서 이온 확산 속도가 중요한데, 얘네가 그 음극 내에서 이온 확산 속도가 높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리튬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온 확산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커플링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전자가 같이 커플링이 되어 있죠. 전자도 그러면 같이 얘네들이 확산 속도가 느림에 따라서 전자도 같이 움직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얘네가 셀의 성능을 구현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가 전기 화학을 그 반응을 하는데, 그때 얘네가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게, 얘네들이 그 충전을 하게 되면은 그 리튬이, 그러니까 충전 시에 리튬 이온과 이제 전자가 그 음극적으로 들어가는데, 걔네가 원활하게 잘 들어가야지 결국엔 나오기도 잘 나오는데, 얘네들이 그 이동을 결정하는 게 뭐다? 전기 전도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극 밀도. 이거는 우리가 그 양극재 이야기 할 때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높은 전극 밀도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얘네들 자체 뭐 부반응도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우리가 그 안에 많이 때려 넣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중량당 또는 부피당 그 저장할 수 있는 그 전류량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용량이라고 하죠. 용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용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일부는 이제 양극 활물질이 갖춰야 한 조건과 겹치긴 하지만 뭐 사실 대부분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응 가역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전극 밀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변화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에서는 약간 일어나긴 하지만 음극재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 변화의 경우에는 굉장히 음극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조 변화에 의해서 어떤 이제 얘네들이 리버서빌리티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굉장히 크게 우리가 중요시하는 이슈가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뭐 표준 전극 전이, 그 다음에 반응의 가역성, 그 다음 리튬 확산 속도,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 그 다음에 높은 그 전극 밀도 이런 것들은 비단 음극뿐만 아니라 양극에서도 같이 예를 들어서 그 표준 전극 전위는 이제 낮은 거는 음극의 이슈긴 하지만 나머지 이 네 가지 뭐 반응 가역성, 그다음 전기 전도도, 전극 밀도, 그다음 확산 속도 이런 것들은 양극에서도 같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극 활물질의 갖춰야 한 조건, 낮은 표준 전극 전위, 그다음에 구조 변화, 그다음에 반응 가역성, 리튬 확산 속도, 전기 전도도, 전극 밀도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우리가 다루는 음극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흑연도 있고, 그다음 리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알아봤던 그 반응에서의 얼로잉 디올로잉 반응에 해당하는 실리콘, 그 다음에 그 컨버전 반응에 해당하는 메탈 옥사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잠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우선 좀 이따가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음극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